안녕하세요, 우리님들. 슈퍼리치 K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하는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전에 더 유익한 정보 전달을 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많은 유명한 부자들이 독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버핏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찰리 먼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버핏이 하루에 읽고 공부하는 양을 안다면 놀랄 것이다. 그는 7, 80대에도 계속 공부하며 예전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고 있다. 빌 게이츠는 한 인터뷰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주간 휴가를 간다고 했어요.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가서 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빌 게이츠 관련 영상을 봤어요. 빌 게이츠의 직접 욕구와 배우려는 자세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의 식량 원조 및 의학적인 도움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또한 에너지와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컨테스트를 열기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독서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고 있어요. 저는 모든 독서가들이 부자가 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들은 모두 독서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는 말에 주의해 주세요. 제 예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부자는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죠. 부자는 여러 분야에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부자로 보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를 보았지만 그런 소비로 인해 보이는 부자는 모래 위의 성과 같더라고요. 언제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도 부서질 수 있는 부예요. 저는 독서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건 지적 욕구 또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혜택을 주려고 해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약 네가 100명에게 서비스를 주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용돈벌이 정도는 될 거야. 그런데 500명 정도라면 월급 정도 나오겠네. 그리고 그 지역 커뮤니티 한 1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면 너의 부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갈 거야. 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지역에서 유명해지게 되는 순간 제가 노력해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수치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그게 10,000명 정도라면 중견 기업 정도의 기업일 수 있고 10만 명 정도라면 작은 시 정도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중견 기업에서도 상위권 일을 할 수 있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의 주가 가치가 폭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독서를 도구로 이용을 한다면 부자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독서 자체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독서를 도구로 가족, 그리고 더 크게는 세상에 이롭도록 해야 저는 궁극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독서를 해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동기와 유아기 때에 독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본인이 성인이고 그런 습관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일단 부모로서 아이가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독서는 일단 흥미로운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림이나 도표 등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이가 난독증이 없는데도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방법이 좋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노른 교수에 의하면 아이들이 독서 교육에서는 지금까지는 흥미 위주의 독서를 많이 이용해 왔다고 해요. 예를 들어 동화나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도른 박사는 비문학 분야에서도 아동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루 읽힐 수 있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흥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교육기관, 도서관들은 픽션뿐만 아니라 논픽션 책들도 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른 교수는 아이들에게 독서에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책의 외부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 읽히기 위해 책 구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책을 고를 때는 책이 겉보기 예쁘고
만들어진 형식도 좀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에 있는 정보가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대요. 예를 들어 여성의 직업적 모델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정보와 의견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전달돼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흥미를 위해서 그림과 도표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정보 전달에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해요. 앞에서는 간단하게 아이들의 독서를 위한 내용을 다뤘어요. 이제 어른들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 발달은 주로 시냅스의 발달로 일한 것이래요. 이런 발달은 40대 최고로 이른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인 발달은 그 전에 끝나서 더욱 발달하는 것이 어렵죠. 정신적이고 지적인 발달은 하지만 40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최고치가 된다고 해요. 아동의 발달과는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의 독서법에 적용해 보고자 해요.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독서법으로 유명한 시냅스 독서법의 저자 박민근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독서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요. 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뚜렷한 독서법이나 철학이 아직 없다면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읽으세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어떤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에 흥미를 붙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독, 숙독, 속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나면 다른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뇌 시냅스가 발달해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흥미 위주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학생일 때 억지로 문학책 읽고 분석하고 문제를 풀죠. 이런 교육은 사실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강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한국인들의 독서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문해력과 자살률이 OECD 중에 거의 꼴찌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죠. 저는 외국, 특히 선진국에 가면 매번 느끼는 게 외국인들은 평소에도 독서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해변에서도 휴가를 가서도 책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선진국이라고 해서 굳이 그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우리님들, 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독서를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이 있으니까요. 저는 3년째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왕복 2시간을 버스에서 보냅니다. 요새 저를 3년 이상을 알고 지내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외모적으로 작년에 비해 12kg를 뺐습니다.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양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를 좀 더 깊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 저와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들, 멘탈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더욱 주목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독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에게는 현명한 투자자가 있었죠. 많은 위인들과 세계적인 부자들에게는 최소한 자신을 바꾼 책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책이 지금까지 2권 있어요. 첫째로는 순전한 기독교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꼭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멘토가 돼줄 만한 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는 복리와 같이 증가합니다. 어떤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이걸 특이점이라 하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씨 99도까지만 물을 끓이고 가스불을 꺼버리면 물은 끓지 않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독서를 계속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다면 흥미 위주의 독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매일 하루에 최소 2시간씩 책을 읽었을 때 큰 변화가 2년차까지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러다 어떤 순간을 넘어가면서 그 변화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지식과 지혜의 복리 효과죠. 저는 이런 효과들을요, 제 비즈니스, 사람 관계, 마케팅 등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우리님들 부자의 독서 1 기본편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단계인 성장편은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